자가 면역 뇌염이란 건강하던 사람에게 갑작스럽게 심각한 뇌기능 손상을 일으키는 중증 질환으로 세계적으로도 급증세인데다가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기는데요. 이 질환의 새 치료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서울대학병원 신경과 주건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 난치성 자가 면역 뇌염 치료법을 개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가 면역성 뇌염은 매우 희귀한 형태의 뇌염으로 다발성 경화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자기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본인의 뇌신경을 공격하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치료법은 면역 글로불린을 주사하는 건데 환자 반 이상에서 치료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연구 결과는 두 가지 치료법에 관한 것인데요. 리투크시맙 치료와 토실리주맙 치료입니다. 리투크시맙은 면역세포 중 B세포를 억제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게 되고 토실리주맙은 사이토카인 중 인터루킨 6 수용체에 붙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작용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뇌염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질병이다. 또 제일 유명한 게 일본 뇌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가 면역 뇌염이라는 건 또 어떤 질병이고 일본 뇌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우선 뇌염은 뇌 실질 안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고 뇌 부분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조절되게 돼서 증상이 생기는 병입니다. 뇌염은 크게 외부 바이러스나 균에 감염돼서 생기는 뇌염하고 자가 면역성 뇌염으로 나눠지는데요. 감염돼서 생기는 뇌염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그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이지만 발생 건수가 1년에 수십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감염성 뇌염은 대상포진 바이러스나 앱스타인 바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하는 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 면역 뇌염은 시청자들도 매우 생소하게 느끼고 아마 처음 들어봤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의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던 뇌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007년부터 그 원인이 되는 항체를 발견함으로써 병명이 구체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2012년 대한뇌염학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적인 검사가 서울대병원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뇌염 자체가 희귀하긴 한데 뇌염 전체를 놓고 보면 약 반 정도가 자가 면역 현상 때문에 생깁니다. 1년에 이런 병을 의심해서 전국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케이스가 약 1,200에 이르는데 이 중에서 이제 수십 종의 항체 양성 반응이 생기는 건 1년에 한 2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체들의 종류로 분류를 해보면 수십 가지 개별적인 뇌염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두 가지 항체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NMDA 수용체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경우하고 LGI1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자가 면역 뇌염의 증상은 서서히 생기는 정신 이상, 발작, 이상 운동, 두통, 그리고 심하면 혼수 상태로 들어갈 정도로 다양하고 그래서 상당수의 환자들이 정신 이상이나 치매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이런 환자들이 아주 심한 이상 운동 증세가 생겨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또 의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진단이 제대로 안 되거나 치료가 안 되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그 개발하신 치료법에 구체적으로 이 자가 면역 뇌염을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최근 많은 항체 기반 신약들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개발이 되었고 현재 사용 중인데요. 항체 기반 약물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약 자체가 합성된 항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약은 특정 타겟에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타겟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있지 않으면 그 약은 환자에게 주사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발표한 치료법은 그 자가 면역 뇌염의 타겟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존 치료법은 어땠는지도 궁금하고요. 새로 개발하신 치료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자가 면역 현상 때문에 뇌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고전적으로 그 코티코스테로이드 그리고 면역 글로불린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던 급성 탈수초성 뇌척수염, 길랭바레 증후군 같은 병은 이런 치료도 잘 낫습니다만 최근 알려진 그 NMDA 수용체 뇌염이나 LGI1 뇌염의 경우에는 치료에 거의 대부분 환자가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뇌염의 경우에는 치료 목표가 뇌 안에 있는 염증 세포를 억제시키는 것인데 리투크시맙이라는 약은 이제 면역 세포 중 항체랑 관련된 B세포를 타겟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치료를 하고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유지요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치료해서 상당수 환자들은 좋아지는데 리투크시맙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환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희귀질환 클리닉에서는 토실리주맙이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제를 또 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약을 쓰게 되면 약 80%가 넘는 환자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네. 이 자가 면역 뇌염 치료에 활용된 두 가지 약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물질이 원래는 어떤 치료제였고 특별히 이 치료제에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 리툭시맙은 원래 B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고 토실리주맙은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 약으로 개발된 것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인터루킨 6의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입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자가 면역 내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죄송합니다. NMDA 수용체 내염하고 LGI1 내염 환자의 혈액 내촉색 샘플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연구에서는 그 리툭시맙과 토실리주맙의 타겟이 되는 사이토카인이 아주 높게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 약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연구 결과 어느 정도 효과를 예상하고 계신지 또 이제 실험 결과에서 우리가 좀 알아채기 쉽게 수치로 나온 연구 결과가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전 세계에서 이제 자가 면역 내염을 활발히 연구하는 연구 그룹이 4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옥스포드나 바르셀로나, 미국의 메이어나 그리고 우리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제대로 알려진 지가 몇 년밖에 안 돼서 아직 확립된 치료 프로토콜이 없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회 네트워크를 또 통해서 이 전국적인 치료법 개발과 진단 예후 분석 지표를 계속 연구할 예정이고요. 자가 면역 내염은 치료 과정도 수개월이 넘게 걸리는 데다가 증상이 너무나 심해서 개인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또 환자들하고 가족들이 겪는 심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요. 워낙 희귀병이기도 하고 일반인들의 관심이 적어서 아직 의료보험 적용도 안 되고 있습니다. 빨리 그 극희귀 질환 등록도 해야 되겠고 의료보험 적용 문제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연구 방향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가 면역성 내염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현재까지 그 알려진 항체가 발견되는 경우가 반도 안 되고 아직도 미지의 항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염의 새로운 원인들을 찾아나가는 연구가 필요하고 지금 또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처음 환자가 이제 내염 증상으로 병원에 왔을 때 현재 병원에서 검사하는 바이러스 종류가 아닌 신종 바이러스에 의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종 바이러스를 발굴하는 연구는 그 메타제노믹스라는 방법을 통해 진행되는데 1, 2년 안에 그 검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소 이름도 생소한 질환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꾸준한 연구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병원 신경과 주건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